안녕하세요. 유킹스탁의 시장 읽어주는 남자 시익남입니다. 지난주 시장 다들 어떠셨나요? 반등이 잠깐 나오고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던 한 주였지만 강한 반등세를 계속 이어갔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주간 기준 코스피는 약 2% 상승했습니다. 지난 20일 3049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지수는 V자 반등에 성공하면서 다시 32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약 3% 상승, 마찬가지로 8월 20일 967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지수는 빠르게 1050선을 돌파하며 다시 한번 전고점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주엔 중소형주들이 시장 수익률을 상회했죠. 지속성 강한 먹거리가 부재했던 8월 개별주 장세가 끝나고 정치, 정책 등 다시 강력한 테마들이 살아났던 것이 주 요인이었습니다. 그럼 지난주 우리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요일별로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 갑시다. 월요일 건설 섹터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나온 윤석열 후보의 주택 공급 공약으로 인한 상승이었는데, 계룡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등 건설주 전반에 고른 상승이 나왔지만 월요일 반짝이 아니라 한 주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한 종목은 GS건설과 현대건설 뿐이었다는 점까지 잡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엔 삼성전자와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간만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아직은 그간 팔아치운 것에 비하면 좀 미비한 수준이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정부가 2022년 예산안에 탄소 중립 경제에 12조 원 투자한다. 그리고 또 서울시는 25년까지 20만 개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충전 관련주 원익 P&E, 디스플레이텍 등 중소형주가 상승했죠. 그리고 또 이 종목들은 화요일뿐만 아니라 잠잠하다가 지난 금요일 또다시 강한 탄력을 보여줬으니까 이번 주도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정말 오랜만에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지난 7월 초 최재형 후보의 원전 정책 모멘텀 이후 쭉 내리막길을 걷던 원전 테마였는데, 정부의 원전 예산 5% 증액 소식이 강력한 소식을 바탕으로 강력한 기술적 반등에 성공했죠. 이제부터는 하나둘 다시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원전 관련주들 또다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엔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Z 플립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조금씩 시세를 받았던 것들이긴 하나 이번에 중국이란 재료가 새로 붙으니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죠. KH바텍, 파인테크닉스, 세경하이테크 이 세 종목 사이에서 계속 대장주가 바뀌고 있으니 오늘, 그러니까 일요일인데 지금 3분 만에 Z 플립이 3000대 중국 홈쇼핑에서 완판되었다는 기사도 새롭게 붙어줬으니까 공식 출시되는 10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계속 테마로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으니까 좀 이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엔 LG전자와 애플카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LG이노텍이 애플카 TF를 구성하면서 이들 간의 전기차 협업 가능성이 구체화되었던 것인데, LG전자, LG이노텍 그리고 LG디스플레이 등 대형주뿐만 아니라 현우산업, 대성파인텍, 신성델타테크 등 중소형 관련주들도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워낙 비밀리에 진행되고 타이밍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애플카 재료이니까 이번 주도 새로운 재료가 붙어줄지 아니면 좀 다시 잠잠해지는 움직임으로 갈지를 지켜보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국내 증시는 이 정도로 정리해보고, 미증시, 지난주 미증시의 주요 이벤트였던 8월 고용 동향 보고서 결과를 정리해보죠. 지난 주말부터 시장의 시선은 모두 8월 고용으로 집중되어 있었는데 모두 예상을 깬 충격적인 예상치 하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8월엔 서비스업 신규 고용자 수가 72만 명은 될 것이다 라고 시장은 예상했지만 결과는 그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시장은 이것을 두고 고용 쇼크가 난 것이 아니냐라고 표현할 정도인데, 올해 들어 이 비농업 신규 고용, 그러니까 서비스업 고용이죠,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기에 이런 결과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 같은데, 델타 변이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시장의 예상보다 강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직 시장이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 줄지 뚜렷한 방향은 잡히지 않았는데요. 고용을 보고 테이퍼링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던 연준과 파월이었기에 이번 고용 위축 결과가 연준의 긴축 행보에 제동을 건 것은 분명합니다. 테이퍼링에 예민하게 움직이는 나스닥의 상승이 이 흐름을 반영한 것이죠. 하지만 고용이 안 늘어도 너무 안 늘었다는 것은 델타 변이가 여전히 강력하게 경제 회복을 막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하는 다우의 하락은 지금 약보 압권에서 마감됐는데, 이것이 막 1% 이상, 2% 정도의 하락이 나오지 않았던 것은 좀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결과, 이 방향, 시장이 좀 우려가 클 것이냐 아니면 테이퍼링 기대감이 클 것이냐는 미증시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미증시가 이번에 어떤 방향을 잡을지는 좀 더 두고 보기로 하고, 이번 주 미증시 주요 이벤트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죠. 공교롭게도 모두 목요일날 일정들이 모여있는데, 첫 번째는 베이지북입니다. 이번 주가 아닌 이번 달 가장 큰 이벤트는 바로 9월 FOMC 회의인데, 우리 추석 연휴 기간인 22일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회의에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이 게이지 북이 이번 주 목요일 밤에 발표됩니다. 델타 변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고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이번 게이지 북의 관건이겠고, 다음은 유럽 중앙은행 ECB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당장에야 인상 가능성은 물론 없지만 연준과 마찬가지로 국채 매입을 통해 시장에 공급하던 유동성을 줄일 여지는 지금 충분하다고 보이고 있는데, 유럽 또한 물가 상승 추이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유럽의 테이퍼링 시행은 우리 시장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와 환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뭐 참고상으로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미증시는 이 정도까지만 보고 국내 증시에서 가장 핫할 뉴스 하나만 살펴보고 가시죠. 바로 이 뉴스입니다. 오늘 지금 일요일 밤에 뜬 뉴스인데, 바로 이재명이 민주당 충청 순회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주말 동안 세종, 충북 그리고 대전, 충남에서 좀 민주당 경선이 시작됐는데, 포인트는 바로 이재명과 이낙연의 싸움.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재명이 과연 최종 경선까지 과반 득표를 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10월 10일 서울에서 마무리되는 이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의 누적 득표율이 만약 과반을 넘는다면 결선표가 진행되지 않고 그냥 바로 이재명이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때문이죠. 이낙연 입장에선 필사적으로 결선으로 승부를 끌고 가 변수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에 충청권에서 결과를 놓고 보면 이것이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준비한 관심 종목은 바로 에이텍TN. 이 종목이 이재명 관련주로 편입된 이유는 에이텍TN의 대표 신승영 씨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창조경영 CEO 포럼 운영위원직을 맡았기 때문인데, 테마주가 다 그렇듯 중요한 건 어떻게 엮였는지가 아니고 시장이 주인공으로 이 종목을 미느냐 마느냐니까요. 이 종목의 경우 올해 4월 강한 모멘텀으로 상승을 거듭하다가 7월 들어서 급격히 힘을 빠진 이재명 테마의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번 소식을 기점으로 연말 대선 랠리까지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니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재명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들 중 변동성이 더 큰,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으로 지켜보고 있는 히든 종목은 아래 카카오톡 링크 혹은 연락처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목요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이 영향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호급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이번 주만큼은 변동성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보이는 중소형주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주간자 전략이 될 것 같네요. 그럼 이번 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엔 더 재밌는 뉴스와 쉬운 설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다들 돈 많이 버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